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남자친구에게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소녀 칼리 라이언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9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스털링. 이날 아침부터 15세 소녀 칼리 라이언은 어머니 소냐와 함께 시내로 나와 쇼핑을 하고 내일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에 딸 칼리는 어머니 소냐와 친구처럼 지냈고 이날도 어머니와 함께 데이트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따라 이상하게 칼리는 어머니 소냐와의 데이트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소냐는 평소와 다른 딸의 행동을 바로 알아차리고 딸 칼리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딸 칼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머니 소냐에게 오늘 밤 친구네 집에서 자고 와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소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말했고 소냐는 즉시 딸 칼리의 친구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통화를 마친 어머니 소냐는 친구의 어머니도 칼리가 놀러오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의 집에 방문할 준비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오후 4시쯤 준비를 마친 칼리는 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했고 내일 일찍 들어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관문을 나가기 직전 갑자기 칼리는 어머니에게 다가와 포옹하며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도 칼리는 평소와 다르게 4번이나 어머니 소냐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소냐는 평소와 다른 칼리의 행동에 당황해 하였습니다. 소냐는 딸 칼리에게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했고 내일 아침 친구의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연락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07년 2월 20일 칼리의 집에서 약 80km 떨어져 있는 포트 엘리엇 호르시쇼만 해변. 이날 아침 한 남자가 해변을 걸어가던 도중 바다에 떠있는 시체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시신을 보고 놀란 남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즉시 바다 위에 떠있는 시신을 건져내었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시신은 14세에서 16세 사이의 백인 소녀였고 당시 시신의 상태로 보아 아직 피해자가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신의 상태를 확인한 경찰은 즉시 관할서에 연락하여 혹시 최근에 실종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시간 칼리의 어머니 소냐는 어제 친구의 집에서 자고 온다던 딸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소냐는 불안한 마음에 초조해하며 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이상하게도 딸 칼리는 어머니 소냐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냐는 칼리의 친구 집에 전화를 걸어 혹시 칼리가 거기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소냐의 말에 칼리의 친구는 당황해하며 어젯밤 칼리가 집에 오자마자 갑자기 다른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함께 밤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하며 바로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소냐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고 즉시 경찰서에 연락하여 딸이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어머니 소냐의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되자마자 경찰은 소냐에게 다시 연락하여 오늘 아침 호르시쇼만 해변에서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혹시 현장으로 와서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소냐는 경찰과의 통화를 마치자마자 운전대를 잡고 호르시쇼만 해변으로 이동했습니다. 소냐는 목적지까지 약 1시간 동안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해변에서 발견된 시신이 절대로 딸 칼리가 아닐 것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뒤 목적지에 도착한 어머니 소냐는 해변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천천히 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소냐는 시신의 얼굴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시신의 주인이 딸 칼리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시신의 얼굴을 보기 전 소냐는 시신의 손을 가장 먼저 보았는데 소냐는 당시 시신의 손톱에 분홍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냐는 24시간 전 딸 칼리와 함께 네일샵에서 바른 분홍색 매니큐어가 생각났습니다. 소냐는 발견된 시신이 사랑하는 딸 칼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충격을 받은 소냐는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얼마 뒤 지역 뉴스에 칼리 라이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칼리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의 친구들은 칼리가 누군가의 원한을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특히 칼리와 함께 밤을 지내려고 했던 그녀의 친구는 당시 칼리가 갑자기 집에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 걸 자책하며 자기 때문에 칼리가 죽었다고 말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칼리의 신원이 확인되자 그녀의 죽음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곧 경찰은 해변에서 칼리의 소지품을 발견하였고 해변에서 칼리가 누군가에게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 투쟁의 흔적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칼리가 해변에 도착한 뒤 누군가에게 공격받아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부검 결과 칼리는 괴한에게 공격받은 뒤 물에 빠져 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변 인근의 CCTV를 모두 수거하였고 사건 발생 전후 24시간 동안의 모든 영상을 빠짐없이 체크했습니다. 경찰의 노력 끝에 드디어 CCTV 영상에서 칼리가 2명의 남성과 함께 해변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2007년 2월 19일 저녁 7시, 칼리가 집에서 나간 지 3시간 뒤였습니다. 때마침 목격자가 나타났고 목격자도 칼리가 2명의 남성과 함께 해변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저녁 9시 30분경 칼리와 2 남자가 해변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고 저녁 10시쯤 파란색 차를 타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당시 목격자는 2 남자만 파란색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고 칼리가 차에 타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2 남성을 본 대부분 목격자는 그들이 본 2명의 남성이 중년의 남성과 소년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2 남자가 탄 파란색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주변 모든 감시 카메라 영상을 분석했으나 안타깝게도 감시 카메라에 파란색 자동차 번호판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수사는 미공 속으로 빠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어머니 소냐가 경찰서에 연락하여 칼리가 살아생전 인터넷에서 만난 브랜든이라는 소년에 대해 말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소냐는 딸 칼리가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만난 소년 브랜든의 아버지 셰인이라는 남자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머니 소냐는 경찰에게 만약 딸을 죽일 만한 범인이 있다면 브랜든의 아버지 셰인이 유력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경찰은 어머니 소냐에게 해변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CCTV 영상을 본 어머니 소냐는 영상 속 소년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중년 남성은 셰인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 소냐의 진술을 바탕으로 즉시 칼리의 통화 기록과 이메일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정말로 칼리의 컴퓨터에서 브랜든이라는 소년과 그의 아버지 셰인과 연락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통신 기록을 조회하였고 곧 브랜든이라는 소년과 그의 아버지 셰인이 사는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11일 후 드디어 경찰은 전화와 이메일로 칼리를 괴롭힌 셰인이라는 남성의 집을 특정했습니다. 즉시 경찰은 호주 멜버른 모닝턴 페닌슐라에 사는 셰인의 집을 급습했고 그의 집에서 CCTV에 촬영된 파란색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시 경찰이 급습한 남성의 집은 셰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급습한 집의 주인은 48세 이혼남 게리 뉴먼이 그의 아들과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48세 이혼남 게리와 그의 아들은 경찰이 사건 현장 근처에서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칼리와 함께 걸어가던 2명의 남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영상 속에 등장하는 중년 남성은 어머니 소냐가 이야기한 셰인이라는 남성이 아닌 게리 뉴먼이라는 이혼남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서 게리와 그의 아들을 체포하였고 그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칼리의 어머니 소냐는 게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가 딸 칼리를 괴롭혔던 남자이자 브랜든의 아버지 셰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체포된 남자가 셰인이 아니라 이혼남 게리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 소냐에게 브랜든이라는 소년과 그의 아버지 셰인이라는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처음부터 온라인상에서 딸 칼리를 괴롭혔던 브랜든의 아버지 셰인이라는 남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브랜든이라는 소년과 그의 아버지 셰인이라는 남자는 모두 끔찍한 살인마 게리가 창조해낸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게리의 집 안에서 200개가 넘는 가짜 이름과 온라인상에서 신원을 속이기 위해 사용한 수백 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견했습니다. 체포 당시에도 게리는 가상의 신원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48세 이혼남 게리가 어떤 방법으로 15세 소녀 칼리 라이언과 그의 어머니 소냐를 속이고 칼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지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곧 게리 뉴먼의 끔찍한 정체와 그의 범행 수법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칼리 라이언은 1992년 1월 31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스털링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미혼모인 소냐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미혼모 소냐는 칼리를 낳았을 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딸 칼리를 키우기 위해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칼리는 자신 때문에 희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5년 칼리가 13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소셜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킹에 빠지게 되었고 특히 마이스페이스라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칼리는 마이스페이스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 소통했으며 어머니 소냐에게 온라인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06년 칼리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마이스페이스에서 브랜든 케인이라는 17세 소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브랜든은 아버지 셰인과 함께 호주 제2의 도시이자 빅토리아의 주도인 멜버른에 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브랜든은 칼리와 관심사가 매우 비슷하였고 특히 칼리처럼 브랜든도 록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브랜든은 칼리에게 언젠간 유명한 록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칼리는 그런 브랜든에게 점점 빠지게 되었습니다. 칼리는 어머니 소냐에게 브랜든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고 브랜든이 꿈에 그리던 소년이라고 말하며 그와 사랑에 빠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소냐는 17세 소년 브랜든이 딸 칼리와 나이 차이가 2살이나 나는 것에 대해 염려했으나 그녀의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어머니 소냐는 어깨 너머로 딸 칼리가 브랜든과 채팅하는 내용을 보았는데 정말로 그들은 평범한 10대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쓰며 매우 건전하게 소통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 소냐는 딸 칼리가 동갑내기와 어울렸으면 했으나 그들이 채팅하는 모습을 본 이후부터 같은 10대인 칼리와 브랜든의 관계를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칼리는 온라인에서 만난 브랜든이라는 소년을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칼리의 친구들은 온라인에서 만난 칼리와 브랜든이 빠르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칼리가 게시한 마이스페이스 게시물에 브랜든의 아버지 셰인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브랜든의 아버지 셰인은 칼리에게 아들 브랜든과 잘 지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말하며 그들의 관계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브랜든과 칼리는 양쪽 부모님의 응원 속에 18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채팅하고 이후엔 전화통화까지 하면서 장거리 연애를 이어나갔습니다. 브랜든에게 푹 빠진 칼리는 종종 그에게 자신의 집에 방문하라고 요청했지만 이상하게도 브랜든은 매번 핑계를 대며 다음엔 꼭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07년 1월 칼리는 자신의 15번째 생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칼리는 가장 먼저 브랜든에게 연락하여 그를 자신의 생일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칼리는 이번에는 꼭 와야 한다고 브랜든에게 이야기했고 브랜든은 잠시 당황해 하였으나 이번엔 꼭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칼리의 생일 파티 며칠 전 어머니 소냐는 브랜든의 아버지 셰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셰인은 소냐에게 출장차 소냐와 칼리가 사는 스털링에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고 생일 파티 당일 브랜든을 칼리의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소냐는 이 소식을 딸 칼리에게 전해 주었는데 칼리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브랜든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2007년 1월 26일 저녁 칼리의 생일 파티 당일 누군가가 칼리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칼리는 당연히 브랜든이 찾아왔다고 생각했고 들뜬 마음으로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한 중년 남자가 선물을 들고 서 있었을 뿐 어디에서도 칼리가 그토록 기다린 브랜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년 남성은 자신을 브랜든의 아버지 셰인이라고 소개했고 칼리에게 브랜든이 몸이 아파 오지 못했다고 말하며 브랜든 대신 선물을 전해주러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소냐는 브랜든의 아버지 셰인에게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셰인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생일 파티에 참석한 칼리의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그는 매우 좋은 사람처럼 보였고 칼리의 친구들도 브랜든의 아버지 셰인의 환한 미소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소냐와 칼리의 친구들 그리고 셰인이 거실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칼리는 셰인이 건네준 브랜든의 선물을 들고 몰래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칼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브랜든이 준 선물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놀랍게도 선물 상자 속에는 간호사 코스프레 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선물 상자 안에는 브랜든이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 한 통도 들어있었는데 편지에는 이 옷이 너에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칼리는 브랜든이 보낸 선물에 매우 당황해 하였고 선물을 어머니 소냐가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몰래 창고 구석에 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정이 넘어가자 브랜든의 아버지 셰인은 너무 잘 놀았다고 말하며 그만 가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칼리의 어머니 소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말하며 빈 방이 있으니 자고 내일 가라고 셰인에게 말했습니다. 소냐의 말에 셰인은 갑자기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고 곧바로 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가장 먼저 일어난 어머니 소냐는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소냐는 칼리와 딸의 친구들이 함께 자는 방으로 들어가 그들을 깨우기로 했습니다. 소냐가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셰인이 칼리의 침대 위에서 칼리와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깜짝 놀란 소냐는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깨웠고 눈을 비비고 일어난 셰인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잠에서 깬 셰인은 황급히 소지품을 챙기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소냐를 향해 후회할 것이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소냐는 딸 칼리가 브랜든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냐는 딸 칼리에게 절대로 브랜든과 다시는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나누지도 전화통화를 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소냐는 셰인에게 다시 딸에게 접근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받자마자 셰인도 소냐에게 답장을 보내 소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3주 뒤인 2007년 2월 20일 칼리는 집에서 약 80km 떨어져 있는 호르쉐소만 해변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곧 칼리와 함께 CCTV에 찍힌 유력한 용의자 48세 이혼남 게리 뉴먼과 그의 아들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칼리가 흠모했던 브랜든과 그의 아버지 셰인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18개월 동안 칼리와 그녀의 어머니 쇼냐를 속이고 브랜든이라는 소녀인 척 연기한 사람은 바로 게리 뉴먼이었습니다. 게리는 온라인상에서 직접 브랜든인 척 연기하다가 칼리와 전화통화를 할 때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아들에게 브랜든인 척 연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칼리의 생일 파티 당일 방문한 브랜든의 아버지 셰인은 바로 게리 뉴먼 자신이었으며 게리는 칼리의 생일 다음날 강제로 집에서 쫓겨난 것에 분노하여 범행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게리는 브랜든인 척 연기하여 칼리에게 메시지를 보내 어머니 소냐에겐 비밀로 하고 둘이서만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다음 게리는 자신의 10대 아들에게 칼리를 만날 예정인데 네가 브랜든인 척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게리는 체포되어 7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게리가 온라인에서 무려 18개월 동안 칼리를 속였고 결국 그녀를 유인해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게리는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아들이 브랜든인 척 연기한 것이며 아들이 칼리를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게리의 아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게리의 아들은 아버지 게리의 범행에 대해 증언하는 데 동의하면 무혐의로 석방해 주겠다는 검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게리의 아들은 법정에서 범행 당일 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2007년 2월 19일 저녁 게리의 아들은 칼리를 만나 자신을 브랜든이라고 소개했고 아버지 셰인도 함께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셰인은 생일 파티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말하며 잠시 해변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칼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셰인의 말에 칼리는 알겠다고 말했고 그와 함께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당시 게리의 아들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게리는 해변에 서서 갑자기 칼리에게 고백했습니다. 깜짝 놀란 칼리는 그의 고백을 거절하였고 즉시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하자 게리는 칼리의 폰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칼리가 저항하자 게리는 칼리를 공격하였고 게리의 아들은 아버지의 범행 과정을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범행 이후 게리의 아들은 아버지 게리와 함께 칼리의 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도운 것은 인정했지만 실제 범행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 1월 21일 게리 뉴먼은 29년 뒤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게리의 아들은 약속대로 검찰에게 정보를 제공해준 대가로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칼리가 사망한 이후 그녀의 어머니 소냐는 칼리 라이언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지속적인 로비를 통해 2018년 7월 5일 성인이 자신의 나이나 신원을 속이고 소년과 소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칼리의 어머니 소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의 죽음을 통해 앞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